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한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버섯, 녹즙 같은 것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항암 치료를 못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김준원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뇌종양을 비롯해서 중추신경계 종양, 그다음에 간암과 체담도암, 두경부암, 그리고 전립선암을 포함해서 기타 비뇨기계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방사선 치료가 외과 수술과 항암 치료와 함께 암에 대한 이제 3대 치료에 속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의 주된 타겟은 DNA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데는 이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방사선 치료는 이 DNA의 손상을 초래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 암세포처럼 활발하게 증식하는 세포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이제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현대화적인 방사선 치료 기법이 개발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와 정상장기들을 이제 잘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용 방사선은 수십 배 정도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이고 따라서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양에다가만 고설량의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치료실 자체도 그 벽을 이제 납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차폐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적응증이라고 하면은 치료를 받는 부위의 장기를 보존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종양이 발생한 유방 전체를 이제 절제를 하는 치료를 해왔는데 이제는 종양 부위만 절제를 하고 그 유방에다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유방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부 직장암의 경우도 이제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수술을 광범위하게 되면은 항문을 제거하고 인공 항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요사이는 이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또 이제 항문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방사선 치료를 다양한 암종에서 그리고 초기부터 진행된 병기까지 다양하게 지금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는 그 해당 부위에 따라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치료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급성 부작용은 치료 시작하고 나서 보통 한 2주 정도 뒤에 피부염이나 점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들은 치료가 끝나면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모두 회복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만성 부작용은 치료가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시점부터 수년 뒤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경부암을 치료하는 경우에 이제 침샘이 손상을 입으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 치료 부위의 섬유화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부작용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각 부위별로 장기별로 견딜 수 있는 견딤 선량이 있기 때문에 이 견딤 선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방사선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만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탈모는 환자분들이 먼저 진료를 보실 때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가 집중되는 부위에는 탈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을 치료하거나 골반 부위를 치료할 때 이러한 탈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가 시작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나 3주 시점에서 피부염이라든지 점막염 그리고 우리가 흉부를 치료할 때는 식도염 같은 것이 생기면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면서 통증에 대한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가족분들하고 떨어져 지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 체외 방사선 치료, 즉 몸 밖에서 방사선을 쪼여서 종양에 집중하는 이 체외 방사선 치료는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방사선이 몸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기별로, 각 부위별로 견딤 선량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저희가 그 견딤 선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혹시나 같은 부위에 다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얼마의 선량이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은 제가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방사선 치료 기법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또 심한 경우가 있었고, 내과 선생님들이나 외과 선생님들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보고 이제 다른 치료 기법이 없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 보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사이는 이제 방사선 치료 기법이 많이 발전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종양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병기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양 외에도 자궁경부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방사선 치료를 완치를 목표로 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음식을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가 양호하고 잘 드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잘 견디시는 편입니다. 간혹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이 붉은색 고기가 암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일절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한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버섯, 녹즙 같은 것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항암치료를 못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항상 암 치료에 대해서 다학제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다양한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해왔으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환자분들이 편하게 효과적으로 치료받으시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